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2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금액만 12억 7천만 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43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아마 2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사실상 저도 42회차에서 최소한 4등 정도는 적중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국 대 독일 경기와 모로코 대 콜롬비아 경기가 그런 식으로 부러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남자 축구고 여자 축구고 거의 뭐 독일 담당 일진 수준으로 독일을 못 살게 구는데 참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고, 모로코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자 축구가 들어온 40회차부터 14번 마지막 경기가 항상 강팀 대 약팀의 대결이라서 역배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40회차 때 투표율 6.3%였던 필리핀이 뉴질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41회차 때 투표율 3.5%였던 콜롬비아가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하고, 42회차 때는 투표율 9.2%였던 모로코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축구토토 승무패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지 못한 결과도 추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픽을 찍게 되면 왜 찍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느낌으로 찍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설명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최종 픽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공유를 드렸고,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이미지로 올려놨으니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 최종픽 영상 14경기 중간에 광고 없이 쭉 보실 수가 있고, 골때리는 TV 밴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내에서 월마다 프로토 최다 적중자와 최고 배당 적중자를 선정해서 10만원씩 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이복선님께서 총 26회 적중으로 최다 적중자에 선정이 되셨고, 최고 배당 적중자는 카파님으로 93.3배당에 적중을 하셔서 10만원씩 시상금을 받으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왜 적중 내역 같은 건 유튜브에 올리지 않냐, 왜 홍보를 안 하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가 적중한 거 아니면 유튜브에 따로 올리지를 않습니다. 굳이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이 적중한 내역으로 유튜브 홍보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저리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 25억 판이 될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많던데 변태가 아니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나고야 대 니가타. 자, 나고야는 홈에서 11경기째 패배가 없고 J리그 통틀어서 홈에서 1패도 없는 팀이죠. 그리고 지난 교토상가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6승 5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에서 나고야의 패배는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대팀 니가타는 비셀고베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삿포로 원정에서는 주전 수비수인 아라이나우토 선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0대1로 승리까지 챙기면서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인 아라이나우토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축 수비 자원들인 호리고메 유토 선수와 토마스 덩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고야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이변은 일으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주축 수비 자원이 빠진 니가타가 나고야의 캐스퍼 준코와 나가이 켄스케 선수를 막아내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고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그래도 니가타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삿포로의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을 볼 때 대놓고 수비에 중점을 좀 둔다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고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직관을 갑니다. 수원 삼성의 응원에 많이 좀 매력을 느껴서 이 경기는 좀 직접 가서 볼 예정이고, 수원 삼성이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2경기 연속 승리를 챙겼죠. 그중 한 팀은 1위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상승세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즈키 선수의 볼배급과 공격의 김주찬 선수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수원 삼성은 항상 어린 좋은 공격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상빈 선수도 있었고 최근에는 오영규 선수, 이제는 김주찬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좋고, 최근에 브라질 1부 리그 레드불 브라간치노에서 공격수 웨릭포포 선수를 1년간 임대 영입을 했고, 지난해 47경기 22골을 성공시켰고 190cm의 큰 키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공격력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코스티, 뮬리치, 김경준 같은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도 주말 경기에서 부상 복귀 예정이라서 수원 삼성으로서는 수원 FC와 맞대결 2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충분히 홈에서 복수를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수원 FC의 경우는 K리그에서 유일하게 실점이 51실점으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고, FC 서울의 7대2로 개털린 이후에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 또 공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라스 선수가 이제 이승우 선수랑 수원 맛집 탐방에 실증이 났는지 이적 이슈가 있어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도균 감독님의 머리가 뻐개지게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홈팀 수원 삼성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 중이라는 점과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무 5패로 승리가 없었던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함께 가져가서 수원 삼성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부천 FC. 자, 일단 지난주에 여자 축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프로토 갈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전남 경기가 있길래 아이, 성남은 이기겠지 하고 전남승에 프로토를 걸었는데 기가 막히게 평소에 프로토 잘 하지도 않는데 제가 구매를 하니까 전남의 이후건 선수가 전반에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아먹었죠. 상대팀 부천은 부산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건 뭐 무릉덩이에서 공도 안 굴러가고 헛발질하고 제대로 된 경기가 되지 않으면서 0대0 무승부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부천의 경우는 3경기째 득점이 없다라는 점이죠. 공격 자원의 안재준 선수나 한지호 선수가 부상으로 아직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고, 지난 전남과의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카릴 선수가 빠졌고 대체자로 영입한 루페타 선수는 2경기 짧은 교체 출전 이후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아직 득점도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의 공격력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전남이 지난 부천 원정에서 5대2로 개털린 복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남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대구FC 대 울산이었는데 뭐 아무리 대구가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세징야, 바셀로스, 에드가 선수의 공격 조합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 고재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3경기에서 단 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대구의 공격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딸깍 축구가 딸깍딸깍만 거리다가 쏘아보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팀 울산의 경우는 이제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서령훈 선수도 경고 누적 징계가 풀렸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고, 엄원상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동경 선수도 영입이 된 이후에 팀에 녹아들면서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너무나도 공격 자원이 넘쳐나는 울산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님께서 K리그 올스타 감독을 맡은 뒤에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명장병에 걸려서 말도 안 되는 선발 라인업을 꺼내들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울산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대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가시마 대 삿포로. 자, 우선 삿포로가 에이스 측면 자원인 카네코 타쿠로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삿포로가 슈팅 숫자는 많지만 유효 슈팅이나 득점이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 원정에서 삿포로가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시마의 승리에 투표율이 70% 정도 몰렸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의심도 들고 있긴 하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상 가시마의 홈에서는 가시마가 우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삿포로
삿포로를 상대로 주전 공격 자원인 스즈키 유마 선수가 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지난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스즈키 유마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고 주전 미들 자원인 디에고 피추카 선수도 오랜만에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삿포로는 가시와와 8월 2일 FA컵 경기를 치렀지만 가시마는 7월 16일 이후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홈팀 가시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요코FC 대 비셀고베. 자, 뭐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의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인 비셀고베이고 기본적인 능력치상으로 비셀고베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코FC의 주축 수비 자원인 유시노 쿄에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비셀고베의 오사코 유야, 무토 요시노리 같은 득점력 좋은 선수들이 득점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요코FC의 패배로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요코FC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다라는 점과 비셀고베 역시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패턴상 무승부는 안 나온다라는 점을 볼 때 무난하게 강팀인 비셀고베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코FC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9번 경기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자, 가와사키는 최근 리그 2위인 요코마리, 리그 1위인 비셀고베를 상대로 1승 1무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예전의 강팀 가와사키의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간바오사카와의 맞대결 전적을 봐도 가장 최근에 간바오사카 원정을 가서 2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상성적으로도 가와사키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가장 최근 간바오사카 원정에서 패배를 했을 때 주축 수비 자원인 쿠르마야 선수의 퇴장도 있었고 송크라신 같은 지금은 이적해서 없는 자원들을 선발로 썼고 주앙 슈미트 같은 주축 미들 자원도 후반 느지막이 교체 투입을 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말아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주축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간바오사카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축 수비 자원인 쿠로가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한다리쿠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와사키가 홈에서 충분히 간바오사카를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와사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사간도스 대 후쿠오카. 자,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무승부에 몰린 투표율이 가장 높을 때 항상 정배당을 챙겨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경기의 경우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 무승부를 빼고 사간도스의 단통승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간도스의 경우 라인을 많이 올려서 굉장히 빡센 압박을 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의 경우는 잠그고 있다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승패가 좀 갈릴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쿠오카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마에지마 요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주축 미들필더인 나카무라 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강한 압박을 풀고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승패로 갈린다면 홈팀 사간도스의 승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상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4연속 무승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쿠오카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도 들어서 저는 사간도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 FC. 자, 일단 강원이 양현준 선수를 셀틱으로 결국에는 보내줬기 때문에 가뜩이나 개판인데 더더욱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야심차게 영입한 가브리엘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웰링턴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출전을 안 시키고 있는데 양현준 선수가 나간 이상 이제는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원정 12경기에서 6골의 아주 대단히 그지 같은 공격력을 보여준 강원의 공격력을 믿기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제주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제주가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꼴찌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한다라는 건 좀 믿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부상으로 빠져있던 공격 용병 자원인 유리 조나탄이나 조나탄 링 그리고 중원의 최영준이나 구자철 같은 선수들이 이제는 부상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제주가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상대 전적상 강원에 밀리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번 시즌 강원은 확실히 독보적인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대상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 수주리기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